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죠. 그 사이에 미국 CNN 보도를 계기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전 세계로 확산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99%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다. 스스로 일어서거나 걷지도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있죠. 탈북민 출신의 미래통합당의 태영호, 미래한국당의 지성호 당선인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여당인 민주당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큰 혼란에 빠뜨리게 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지난 수일간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일부의 경솔한 발언과 일부 언론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당선인으로서 잘못된 행보를 하면은 그 피해가 오롯이 3만여 명의 탈북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당선인은 구태한 허언을 답하다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양치기 소년으로 끝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수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의 회의 자리에서 두 당선인을 향한 강한 비판의 말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SBS 원일이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여당이 저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두 당선인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나왔죠. 태영호 당선인은 뭐 사과하는 그런 성명을 좀 발표를 좀 했고요. 예. 경솔했음을 실감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경솔하지 않도록 신중하도록 하겠다. 의정 활동을 약속하겠다 이렇게 됐고, 지성호 당선인은 아직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태영호 당선인 이름이 지난 선거 때만 하더라도 태구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개명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하죠. 이제는 태영호 원래 이름으로 불러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당선인은 국민께 사과드린다. 말 한마디 영향력 실감했다.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의정활동 약속한다. 이렇게 사과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지성호 당선인은 아직 좀 더 지켜보자라고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난 직후에 이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한 이후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오전에 전화 통화를 시도해 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장면 여러분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일이 의원께서 저 자리가 어떤 자리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비료공장 시설이죠. 예.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처음으로 공개 활동이라고 보여준 데가 지금 비료공장입니다. 저렇게 환영 인파들이 있고요. 건재함을 과시했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웃고 걷고 담배 피고. 예. 이래도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 이 메시지는 좀 분명하고 박수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절날 순천 인비료 공장이죠. 그러니까 화학비료 공장인 것이고 저런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외견상 큰 문제는 좀 없다라는 것이 명백해 보이고요. 다만 좀 붓고 살이 찐 건가요? 부은 걸까요?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일 전에 잠적할 때 전보다는 뭔가 좀 더 부풀었다는 모습은 좀 분명히 좀 보이고 걷는 모습에서 보면 얼굴도 좀 확실히 좀 많이 커졌죠. 이거 부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살이 쪄야 됐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걷는 모습에서 다리가 움직이는 모습이 좀 약간 더 부자연스럽다라는 전문가들의 지금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다리를 좀 끄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가위를 든 저 모습도 그래서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도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 분석 자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런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외견상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모습을 좀 확인시켰습니다. 어떻습니까? 20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서 내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 차량이 등장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잠시 뒤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이제 태영호, 지성호 이 두 분의 이야기하고 별개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안 드러냈다가
드러내가지고 어떤 뭐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불식시킨 거. 그간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 지금 통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징후는 전혀 없다 예. 이야기도 했고, 워낙 또 뭐 보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그 이야기도 우리 정부에서는 했다가 결국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안심이 된 것인데, 그런 건 있겠죠. 건강 문제와 별개로 왜 20일간 그럼 얼굴을 안 보였던 것인가? 보통 분석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게 몸을 피해 있었다. 평양을 떠나서 뭐 원산에 있었던 게 아니냐. 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북한이야말로 정말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방역에 대한 능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하고 스스로 단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 뭐 두 가지가 겹쳐 있겠죠. 예.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 결과적으로 잘못된 발언을 한 건 틀림없는 사실로 드러났고요. 그렇죠. 좀 잘못된 정보, 잘못된 분석을 통해서 너무 확신에 찬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지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우리 뉴스브리핑에 나와서 99%다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의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국회의원 당선인으로서 이제 말을 얼마나 신중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성호 당선인도 아직까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국민들께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내용 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요. 생활 방역으로 모레부터 전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일 만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이 상황에서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던 2명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을 향해서 여당인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의원, 계속해서 네.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두 당선인 향해서 북한 관련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절대 배정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나섰네요. 네, 두 군데가 있죠. 국방위원회하고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보고를 받는 곳이고, 국방위는 국방부의 보고를 받는 곳인데, 이 상임위 배정을 이제 곧 해야 되겠죠. 5월 30일 날 개원을 하면 초선 의원들이니까 배정을 해야 하는데, 두 탈북자 출신 북한 전문가 자칭 타칭 돼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예상 가능한데,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은 국방이나 정보위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고, 윤건현 민주당 당선인은 국회 가면 1급 정보를 취급하게 될 텐데 걱정된다. 역시 정보위나 국방위처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두 사람 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압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어디에 될지는 뭐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두 사람의 경솔한 발언이 실질적으로 당에도 야당에도 좀 압박 요인이 되겠구나라는 상황에 대한 예상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장성철 소장은 어떻습니까? 김부겸 의원의 요구, 이 사항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일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부겸 의원의 인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분들입니다. 분석과 전망이 한번 틀렸다고 그래서 당신들은 정보위나 이런 국방에 가면 안 된다. 1급 비밀을 다루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1급 비밀을 알려주면 당신들이 또다시 어떠한 다른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추측에 의해서 저런 식의 국회의원에 보장된 개별적인 의정 활동을 본인이 저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렇게 김부겸 의원이나 윤건현 당선인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많겠죠. 근데 아셔야 될 게요. 상임위가 정보위는 다르지만 국방이나 외교통상위원회 여기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국회의원들은 따로 보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1급 비밀을 열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하나의 또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러한 탈북인들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입막음하려는, 재갈을 물리려는 그러한 시도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윤태곤 시장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법적으로는
저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법으로 이제 상임위 제척 사유가 있는 거는 뭐 주식을 소유한다든지 했을 때만 제척 사유가 있는 것이고,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국회의원이 되면은 어느 상임위든지 갈 수 있는 게 이제 법적으로인데, 그다음에 이제 통합당에서 좀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저는 김부겸 의원이 우려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분들이 북한 정보가 가까워가지고 북한 쪽으로 뭘 어떻게 정보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런 것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혹은 좀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게 우리 국익에도 손상을 입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뭐 말하자면 경고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건 뭐 통합당이 판단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불식시켜야 할 것도 통합당의 책임이고, 그리고 이분들 개인도 개인이지만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초선 의원들 보면은 당에서 워크숍하고 뭐 교육도 시키고 뭐 말하자면 좀 말조심 같은 것도 시키고 계속적인 이런 스케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통합당은 상황이 안 좋다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말하자면 케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당 차원에서 뭐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이제 좀 관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알려주고 보좌진도 빨리 배정해가지고 어떻게 보좌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합당이 될지 어떨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두 당선인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없는 거죠, 원일이면? 없죠. 8일 날 원내대표가 선출이 돼야 교통 정리가 좀 가능할 것이고, 지금으로서야 뭐 중진 의원들 그 원내대표 경선에 나와서 하는 것 자체도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의원들 지금 그 통합당 같은 경우에 다 합치면 103명인데 이 103명을 그 선수 따지고 지역 따지고 이것저것 따져서 전공 따지고 해서 상임위 배치하는 문제를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통합당 내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아무 특정인을 딱 찍어서 여기다 배치해라 마라 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이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분의 특성 자체가 탈북인이고 북한에 대해서 뭔가 남다른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고 하는 국민들의 막연한 기대와 달리 본인들의 예측이 틀려도 너무 틀렸다라는 점. 이게 좀 한 자락 깔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본다가 아니라 99% 나는 확실한다라고 했을 때 했던 신뢰도 저하,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8일 날 원내대표 이제 선출되고 나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상임위 배정 문제부터 초미에 관심이 되겠죠. 그게 시급한 문제는 될 겁니다. 예, 미래통합당 차기 원내대표는 누가 유력하답니까? 지금 주호영 의원, 김태흠 의원하고 이명수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 더 이제 출마 선언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치인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당이 7일날 원내대표를 뽑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4선에 김태년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지금 출마를 했는데, 물론 3선에 전해철 의원도 출마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의 당선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 예. 조금 중도적이냐, 좀 보수적이냐, 뭐 이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김태흠 의원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쪽이고, 주호영 의원은 조금 중도적인 쪽이고, 근데 결국 이것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맞닿겠죠. 예, 거기에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는 두 당선인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여당 쪽에서 또 이번에 건강 이상설 제기한 그 정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런 잘못된 정보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두 당선인의 상임위 배정도 고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지성호 당선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공개 석상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나타내기 전이죠. 정부에서는 분명히 특이 동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지성호 당선인은 계속해서 99%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저와 지성호 당선인이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저희가 압축을 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성호 당선인, 이제는 탈북민 출신의 인권운동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당선인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질문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정부는 그 숱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특이 동향 없다.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상 없다는 거거든요, 건강에. 네. 근데 지성호 당선인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확인될 문제인데 99%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하신 이런 상황에서 그 근거가 그렇게 확실하다고 자신하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이제 자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자세한 것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예. 없죠. 앞으로 뭐 북한도 이제 봐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판명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성호 당선인은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도 내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일 거라고 믿고 예.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나중에 혹시 다르게 판명이 나면은 좀 부담이 상당히 되실 텐데 그런 생각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부담 그렇죠. 뭐 저는 이제는 공인이고 예. 또 이제 그 말의 무게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북한이라는 곳은 뭐 우리하고 직결돼 있는 곳이고 또한 이제 또 마음의 준비라든가 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또 많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저도 뭐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시점에는 이제 저도 이야기하는 것이 또 나의 일이 아닐까 이제 싶어서. 어쨌든 지성호 당선인 말씀하신 이 내용은 여전히 아직까지 사실관계는 네.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고 예. 어제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을 경우와 틀릴 경우에 예. 지성호 당선인 아마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또 합당한 예, 그런 예. 태도를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네. 들고요. 당시 장성철 수장이 요 직전에 출연을 하셨었죠? 네. 저 인터뷰하는 내용도 보셨죠? 네, 수도권에서 봤습니다. 예. 지성호 당선인이 근거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사실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저분이 이제 탈북인이잖아요. 근데 태영호 공사는 다르게 그러한 어떤 외교의 공사라든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상당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저도 상당히 의아하면서 어느 게 맞느냐라고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지성호 당선인의 저 이야기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가 된 거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저 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정부에서는 특이 동향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건강이 좋지 않다, 뭐 이상설이 있다라는 거하고 99% 사망했다라는 건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저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저 입장이라면 99% 사망했다라고 하면 되게 좀 흥분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근데 되게 차분한 걸 보면서 그게 좀 의외였어요. 그때 지성호 당선인한테 좀 조언하고 싶은 건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확증 편향에 오히려 더 빠져가지고 결국 내 말이 맞아야 된다라는 정황적인 증거, 그리고 그런 뭐 좀 말하자면 그런 쪽에 정황적인 증거를 말해주는 사람들은 또 있을 수도 있죠. 그쪽으로만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 예. 탈북민 출신의 인권운동가, 탈북민 출신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가 첩보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국회의원 신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점을 뭐 저도 인터뷰하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성호 당선인, 태영호 당선인이 아마 이번에 뼈저리게 실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우리 정부의 특이 동향 없다. 미국 언론에서도 건강이 이상하다,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시종일관 일관된 태도를 보였었죠. NSC 발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축적인 그런 표현을 반복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옛날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도 우리 국정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틀 뒤에 북한 텔레비전을 보니까 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았거든요. 그때하고 네. 지금의 정보 역량은 매우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20일 동안이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건강 이상설이 외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는 특이한 동향이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확인해 왔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작 당사자인 북한 쪽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 정부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또 그렇게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리고 드는데. 이제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이제는 북한에 관련된 정보는 결국 외신보다는 한국의 정부라든지 이쪽이 훨씬 더 정확한 게 아닌가. 우리 생각을 해봐도 외신도 결국 뭐 우리를 상대로 취재를 하거나 뭐 북한에 대해서 취재를 할 건데 북한에 대한 취재 역량이 우리보다 높을 것 같지는 않고 또 뭐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지금 미국 정부와 미국 언론들과의 관계도 과거처럼 그렇게 유기적인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그쪽이 더 정치적인 프리즘이 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 예. 팩트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윤태호 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북한과 관련한 정보, 네. 정보의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 쪽에서 나오는 정보가 더 믿을 만한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미국이나 일본, 네. 특히 중국 정보, 중국은 그런데 공개를 잘 안 하니까 이런 이야기였었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좀 저해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분들이 분명히 가벼운 입을 통해서 신뢰성 없는 분석과 전망을 한 것은 맞아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저분들도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 건의 말실수 때문에 너희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전선동을 했어.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정보위 국방에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좌표 찍어놓고 저 사람들의 자질 논란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SNS 상에다가 김정은은 재림예수라는 그러한 것까지 공유해서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하노이 회담 때 우리 기억을 상기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확신에 차서 몇 번이나 브리핑을 했습니다. 발표 전까지 뭔가 결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예. 하지만 그 부분이 전망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청와대 관계자나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그렇게 비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 정보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탈북민으로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정착을 하고 그동안 많은 얘기들을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과한 비판 그리고 탈북민 혐오까지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성호 당선인도 빨리 태영호 당선인이 오늘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지성호 당선인도 합당한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 그것이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에서는 뭐 이야기가 있습니까? 원일 의원? 있죠. 당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얘기였다. 예. 당의 입장이 아니었고 당선인 개인의 예측이었기 때문에 우리 당과 직접적인 연관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러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특히 미래통합당은 지금 지도부가 없는 상황이고요.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이신지 일부 통합당 입장들 중에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성호 당선인이나 태영호 당선인에 대해서 정부나 민주당에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도 거지만 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나 재발 반지를 요구 안 하는지. 그리고 미래통합당에 이번에 낙선은 했습니다마는 이 북한 전문가죠. 김근식 경남대 교수고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를 지냈는데 SNS에 그런 글을 올렸네요. 틀린 주장이 입증되었으면 겸허하고 쿨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변명을 거듭하거나 정치적 쟁점화로 대응한다면 야당의 신뢰는 더욱 추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성호 당선인이 오늘 중에라도 아직까지는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기사는
오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지성호 당선인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다면 태영호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지성호 당선인의 합당한 태도 표명 기다리면서 오늘 정치권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